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래요. 학교에 가서도 항상 혼자 있고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화도 많고, 왜냐하면 저는 고집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혼자예요. 선생님도 말 걸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인생이 이런 거군요. 이 친구는 10살 남짓의 인생을 파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독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죠. 자신의 성격을 비판하고 남들이 사랑해주지 않음을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도망가 버렸죠. 나 같아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며 말입니다. 마냥 이것이 먼 일은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인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저 아이를 숨겨두고 살아가며, 누군가는 살아가다 나쁜 일에 당해 저 아이를 마주하곤 하죠. 그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하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미리 나를 고립시켜버리곤 하죠. 하지만 고립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고립시켰던 이유를 찾아보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고급 테크닉을 5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심리학, 자신감을 회복하는 5가지 방법 편입니다. 자신감, 마치 주식이라도 된 양 남들 것들은 다 높아 보이는데 내 것만 쭉쭉 떨어지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죠. 떡락한 내 자신감장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일까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이 자신감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뇌엔 자신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죠. 세로토닌은 행복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의 행복한 기분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며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하죠. 문제는 사람마다 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 25%에서 50% 정도는 유전에 의해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감 결여가 선천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유전으로 물려받는 것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질이라는 것을 타고나게 됩니다. 이 중 행동억제라는 기질이 있는데요. 보통 이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낯선 상황에 돌입했을 때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지켜본 후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하죠. 이러한 기질은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이와 같이 유전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강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인데요. 멀쩡한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도, 최악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도 이 경험과 환경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나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육아 환경과 학교 생활을 특별히 신경 써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치만 그 누구라고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하겠습니까? 누구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상처와 제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과거를 저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전과 환경을 초월해야만 하겠죠. 사실 자신감에 대한 조언은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이기에 앨리스 보이스 박사님이 선정한 보다 실용적인 5가지 방법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스스로에게 불손한 말을 하여라. 자신감이 떨어져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처음의 아이처럼 이유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난 못생겼으니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다들 날 무시할 거야 등등 거부당하여 상처를 받기 전 미리 방패막을 만들어 놓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볼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바로 내가 들어도 말이 되나 싶어 피식할 정도까지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땐 마치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멘토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고 단호하게 상상해보세요. 나는 너무 못생겼으니 주변 애들이 가까이 와줄 리가 없어. 이때까지 가까이 와주고 호감을 표해준 친구들은 시각장애인이거나 쏠리는 토를 참고 억지로 연기하며 다가와준 거야. 난 못생겼으니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내가 같이 있으려면 난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 뛰어나야 해. 난 가정에 충실하고 취미도 많고 친한 친구와 애인도 있지만 옆집 B보다 돈을 못 버니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회의적인 생각을 끝까지 파고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태가 심각한 분들은 만성적인 우울감 탓에 회의적인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인데요. 그 때문에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정도의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번. 흘려보내기. 자신감이란 것은 살아가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나쁜 사건을 만났을 때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없이 딥해지고 고통받게 되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고 다른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깎인 자신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되죠. 문제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쾌한 감정을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하죠. 이 기술은 사실 과소평가받고 있습니다. 난이도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기술의 핵심은 수용입니다. 일이 꼬였던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할 것이라는 것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가끔은 모든 일이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되기도 할 것이라는 점도 수용해야만 하죠. 받아들인 후에도 간헐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럴 땐 호흡을 사용해 보세요.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를 보다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선 호흡을 이용한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또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음악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과 호흡을 통해 혼돈의 상태를 통제해 보세요. 3번. 더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하라. 항상 비슷한 일을 해왔고 그럼에도 일이 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 자신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삶의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어렵고 새롭게 느껴지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성공시킨다면 우리의 자신감은 다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롭고 어려운 자리에서의 경험은 원래 일상의 고마움과 편안함을 일깨워줄 수 있으니까요. 4번. 합리화를 넘어. 우린 친구들이 우울해하면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다음에도 잘하면 되지. 그것만으로도 물론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래, 나는 내가 가진 정보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어. 이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수들 중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개인의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합리화보다 더 나은 자신감 고취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삶의 영역을 다분화하라. 삶은 매우 넓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결점이 어떨 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친구들이 스스로에게 실망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괜찮아, 넌 대신 땡땡을 잘하잖아. 대부분의 친구는 이것을 위로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마인드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전반적인 비중을 직장의 일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혹은 또 다른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업무 이외에도 당신의 재능과 적성은 발휘될 수 있고 직장 이외에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균형 있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실수를 해 직장에서 잘리고 커리어가 망가진다고 해도 자신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센터에서 아파하던 친구를 보았을 때 스스로의 단점을 아는데 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싫어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로잡을 용기와 방법을 몰랐기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성인이 된다고 그 방법을 뚝딱 깨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